오늘은 우리 안양 호원지구, 최근에 제가 안양에 북현지구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호원지구 사업부에 대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제 설명이 끝나고 나서 궁금하거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이왕에 오셨으니까 저한테 추가로 질문하시면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참고로 요즘 이 영상이 또 나가면 북현지구에서 그런다고 합니다만은 이 영상이 나가면 조합 임원이나 대의원들 쪽에서 저를 또 음해하고 가짜 법무사라느니 심지어 북현지구에서는 법무사고 위반으로 경찰에 도피 중이라느니 하는 문자를 했다는데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명예훼손 괜히 당하지 마시고 임원들 입장에서는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이 사업비가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를 좀 아시고 이걸 지키고자 하는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물론 조합원들의 사업비입니다만 저와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자존심이 있다면 민주사회를 살아가는 조합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존심이 있다면 아마 이런 부분은 시정이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오늘 영상을 찍어서 갖고 가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동안에는 우리 수사기관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개발 재건축 비리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혹시 수사기관이 보더라도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중간중간에 설명이나 방향을 좀 깃들여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조합이 이 다음에라도 수사기관에서 지금 검찰 쪽은 재개발 비리 수사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필요하면 자료를 제공하거나 여러분들이 진술을 하거나 하실 때 참고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저는 여러분 조합원도 아니고 직접 총회를 경험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최근 자료인 2018년 4월 28일 조합정기총회에서 관리처분 변경이 마지막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나온 정비사업비 지출 및 수입 추산액이라는 이 사업비 항목을 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 대부분의 사업비는 이대로 계약이 확정돼서 지출이 완료됐거나 아니면 지출이 진행 중인 사업비일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확정된 거에 대해서 잘못된 사업비는 반드시 이것을 집행했던 해당 임원들이 관련 업체와 어떤 유착관계가 있고 어떤 비리가 있었길래 이런 불법 행위가 이루어졌는지를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규명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직 다행히도 전체적으로 지출이 안 됐거나 한 영역에 대해서 불합리하거나 불법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감히 수정을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남은 여러분들의 이다음 관리처분 총회에서는 여러분들의 비리율이 지금보다 좀 더 올라가는 그런 총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좀 안타깝게도 미리 이 조합의 재산을 팔고 부담금이 부담스러워 팔고 하신 조합원들한테는 좀 안타까운 일이겠지만 뒤늦게 이 사업지에 어떤 부동산을 사서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기존에 계속 원래부터 조합원 자기를 유지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비리율이 올라가면 새로 사신 분들은 기대하지 않았던 수익이 날 수 있고 또 기존에부터 갖고 계셨던 분들은 그나마 일부는 앞에서 못 모르고 뺏겼지만 지금부터라도 일부를 지켜냈다든지 해서 그나마 떨어질 뻔한 비리율을 조금이라도 올렸다든지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사업비를 순서대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별 가치가 없는 내용은 그냥 지나가고요. 봐서 여러분 총회 책자 지금 121쪽부터 123쪽까지를 설명드릴 텐데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거는 조금 그냥 아주 간단히 설명드리고 어떤 거는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산자 필요하고요. 소방통신 소방감리 14억 7,060만원 보이지 않게 많이 비싸 보이긴 합니다만 제가 뭐라고 여기는 뭐하고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54억 그렇죠. 건축시설 공사비가 7,300 건축시설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입공사비 74억 잡혔네요. 근데 이런 부분은 아직 다 발생을 안 했겠습니다만 제가 저기를 안 봐서 계약서를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인입공사비는 나중에 계약서 구체적으로 있으면 과연 인입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나올까? 물론 일부 부담금들이 있긴 할 겁니다. 구청에서 산정하는 방식으로요. 그런데 구청에서 산정하는 부담금도 상당히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같은 경우 상당히 불합리하게 산정되는 경우가 많고,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조합 쪽에서 관심이 있어 하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원래 예를 들어 1,500명이 살던 단지였는데, 지역이었는데, 우선 2,500명으로 재건축 이후에, 재개발 이후에 만약에 세대가 올라갔다 이러면 이 원인자 부담금 같은 걸 산정할 때 기존에 1,500명분은 이미 공급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증가된 1,000명분에 대해서 부과를 해야 맞는데 원초적으로 2,500명분 전체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 법률이 그렇게는 돼 있을 텐데 그러나 분명히 위헌적 요소가 있어서 소송을 꼭 한번 해볼 만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일반적인 얘기 외에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인 계약서가 없고 그래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담금으로 많이 부과금으로 시청에서 부과를 할 거라서 그런데 뭐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금액이라서 그냥 한번 살짝 터치해봤습니다. 지장물 이사비 42억 3천. 이 부분은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카페 운영하면서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조합 같은 경우는 조합 선임일자가 언제죠? 2012년 4월 28일. 2012년이요? 네, 4월 28일. 2010년 12년. 아니 그러니까 2010년 7월 16일부터 고정법이 11조 사항이 개정돼서 시행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1조 사항이 그 당시의 내용은 그 당시 고정법 11조 사항은 시공사와의 계약에 철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반했을 때 84조의 3, 1호에 84조의 3이 11조 규정을 다음 각호 위반하는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그 1호가 뭐냐면 11조 규정을 위반해서 시공사로 선정한 자, 조합장이 되겠죠. 다음에 선정된 자, 시공사가 될 겁니다. 모두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11조를 안 지켰을 경우에 11조 사항뿐만 아니라 11조 전체입니다. 여기는 이런 강행복규입니다. 그러니까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11조 사항에는 시공사와의 계약에 철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거 포함. 그런데 그러면 이 철거를 뭐까지가 철거라고 할 것이냐 할 때 수도, 전기, 가스, 통신시설 이런 것들을 철거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별도로 계약을 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국토부가 답변하기를 이거는 철거에 포함해야 한다. 왜냐하면 부대공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속, 건축물에 딸린 정확하게 건축법상 용어로는 건축물을 철거한다고 되어 있지만 건축물에 부착된 건축시설물, 수도, 전기, 가스 이런 건 건축시설물이라고 합니다. 물론 어떤 표현 방법에 따라서 정비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공급시설 자체를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거고 세대별로, 개인별로 들어왔을 때는 건축물에 부착된 하나의 건축설비입니다. 건축법상. 그러니까 이거는 건축물을 할 때 건축설비는 당연히 같이 포함하고 실제 실무상 같이 할 수밖에 없고 분리해서 전기만 따로 하는 놈이 지나가고 수도만 하는 놈이 지나가고 가스만 하는 놈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제가 어디에선가 그 얘기를 제가 이게 하도 이상해서 제가 그 관련 업자들한테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업자들이 우스갯소리하면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조합은 수도에 따른 놈 따로 전기에 따른 놈 따로 뭐 가스에 따른 놈 따로 있고 어떤 조합은 그걸 다 같이 한 사람이 한 걸로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A라는 회사가 갑이라는 조합에서는 수도관 철거를 했다 그러고 을이라는 조합에서는 전기를 철거했다고 합니다. 병이라는 회사에서는 통신선 철거했다 하기도 하고 정에서는 내가 가스관 철거했다 하기도 하고 정체성이 참 모호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할 때 관련 전문 그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물었더니 그 사람들 표현이 되게 재밌는 표현이었습니다. 야, 왜 수도관 공사하던 놈이 어디 가서는 전기 철거라고 있더라 그랬더니 하는 소리 야, 물 만지는 놈은 전기 안 만져. 그리고 전기 만지는 놈들은 원래 물 안 만져 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전문 건설업이지만 업종이 상이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종합건설은 다 하죠. 근데 종합건설은 실제로 다 하느냐 분야별로 전문 직종에게 하도급을 줘서 일을 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엉터리라는 얘기입니다. 조합원들도 건설업자가 없었지는 않을 텐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은 철거에 포함되어야 하고 시공사와의 계약에 포함되어야 하고 하는데 국토부가 그렇게 답변하고 있고 서울시도 클리업 시스템에 그런 답변 내용 올려놨어요. 국토부 문서 번호를. 제 카페도 물론 그 문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가 하면 일부 제 카페 회원들 중에는 감사원에다 이런 내용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지장물 철거는 조합이 한다
감사는 좀 해달라 그래서 감사원이 경기도에 대한 일원에 대한 전체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을 쭉 내려보내면서 감사원이 시정 지시를 하기를 이렇게 계속 철거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을 별도로 철거 발주를 하고 있으니 지상물 철거라는 이름으로 각 조합이 발표하고 있으니 정관을 변경해서 그런 일을 막아라라고 해서 정관 변경 권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의해서 경기도가 각 안양시에도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에서 각 조합이 지시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왜 지금까지도 이렇게 여전히 도시정법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수사가 된 적도 없고 심지어는 수사가 된 적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고소를 하는 경우에 이 부분만 고소하면 실제로 수사기관이 잘 몰라서 무혐의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먼저 철저히 파악하고 이해했더라면 이런 비리는 전국에 사라졌을 텐데 수년째 반복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전문수사청이 생겨서 요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면 아마 수사가 나중에는 언젠가는 빠른 시일 내에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기서 42억이라는 돈이 그리 42억이 그리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뻔할 뻔짜 이 지작물 이설비를 별도로 계약을 했다라는 사실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요. 정비기반 시설 설치 공사비가 200억이 잡혀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6개 설치 및 시중화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억인 것 같아요. 제가 하도 이 부분은 너무도 많은 조합에서 이러한 비리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거 철거 비리보다 훨씬 더 심각했던 게 이 분야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겨났냐면 사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여러분 조합도 이제 이따 그 회사가 언뜻 보니까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 뭐 JSC 또는 준선종합건설 뭐 이렇게 부르던 회사들이 있습니다. 실원하는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회사들이 어느 순간부터가 수도전께서 지작물 철거라고 하고 다니더니 그것도 모자라서 각 조합에 서울에 올라와서 2007, 8년경부터 급성장을 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정비기반시설이라는 이름으로 도로나 공원 공사를 맡으면서 공사비를 계속 올린다든지 원래 원가 계산했던 금액보다 뭐 부풀린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수주를 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땅집과 헤엄치죠. 그래서 그 회사를 본 우리 철거 회사들이 대부분이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철거에서 지작물 분리해서 원래 철거했던 거 말고 철거에 포함돼야 될 따로 분리해서 여기처럼 42억 이렇게 먹어갖고 양이 안 차고 이 회사가 하는 걸 보니까 아니 도로나 공원 공사비를 원가 계산 기관에 맡겼더니 예를 들어서 100억이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무시하고 그리고 실제로 사업시행 인가 때 100억으로 인가가 났는데 그 업체가 산정한 금액을 근거로 사업시행 계획서에는 이게 어디 들어가냐면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 시설 조서라는 그 양식 내에 공사비가 아니 있습니다. 정비기반 시설을 공사비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걸 이제 전문업체가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뽑는데 그 금액이 100억이었다 하면 실제로는 계약을 200억이에요 버립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 같으면 만약 이걸 어떻게 계약을 하냐 여러분 정관도 마찬가지입니다. 32조 7항에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조합이 협력업체를 선정하고자 할 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재개발조합은 정관이 표준형을 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국가기관이 그걸 지키기 때문에 그 국가기관처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국가기관은 어떻게 하냐? 그 계약, 그 법률 7조에는 일반 경영 입찰 원칙입니다. 시행령의 수익계약이나 뭐 지명경쟁하거나 하는 건 시행령이 별도로 나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일반 경영이 원칙인데 그렇다면 이 일반 경영을 하려고 하면 우선은 이런 공사 발주를 할 때 현장 설명회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와서 어떤 공사 내용이다라는 것을 시방서를 보여주거나 자료를 보여줘야 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설명회를 들은 사람만 입찰 금액을 마음속으로 정해서 참여를 하는데 그때 공사 예전 가격이라는 정합니다. 근데 예가는 대부분의 제일 높은 거에 나쁜 걸 빼고 이렇게 평균을 내면 예전 가격이 대부분은 만약 이게 100억으로 산정되어 있다 그러면 약 85억 정도의 계산이 됩니다. 85% 정도. 단행상 보면 여러 사람 걸 높은 거 낮은 거 빼고 자르고 평균해보면 그러면 낙찰가는 어느 정도 결정되느냐 요 금액의 93, 4% 선입니다. 이게 국가기관들이 했을 때 대부분 금액입니다. 그러면 85억, 한 80억 선이면 낙찰을 받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낙찰을 받은 사람들은 또 이 공사를 갖다 지가 한 30% 먹고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는 82% 이하로 하면 안 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한 30% 먹고 한 70%의 하도급을 내려주고 이럽니다. 그렇다면
아까 요거 80억이면 8, 7에 7, 8, 56, 한 56억 정도의 공사를 하겠죠. 그러면 하도급 한 사람은 이거 대단히 불합리한 거 아니냐? 아니요. 원가 계산 기관에서 원가 계산을 할 때 아주 보수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삽으로 하루에 일하면 일반 인구가 10삽을 뜬다라고 계산했다면 실제 현장에서는 20삽도 뜨고 30삽도 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에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가 이대로 받으면 대단히 공사 이유는 많게 돼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일반 업체에서 만약에 이렇게 준다 그러면 환상적인 금액이라고 좋아합니다. 아마 횡재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원가나 이런 것들이 아주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의 인구들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렇게 되려야 되는데 여러분 조합에서는 경쟁 입찰을 합치고 했다 하는데 그게 뭐냐면 비교 견적을 받아놓고 마치 그 경쟁 입찰인 것처럼 그래서 미리 짜고 치고 제일 낮은 사람이 뭐 이렇게 되게끔 하고 그 사람이 나머지 한 견적 2개 구해오고 이런 형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들이 그걸 받기 위해서는 내가 법인을 2, 3개를 만드는 거죠. 견적을 갖고 들어가면 다 내 거 법인을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놈이 돼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이때는 이놈을 당첨시키고 저 때는 요놈을 당첨시키고 언제는 이해가 하는 거라고 그런데 문제는 다 같은 회사죠. 누가든 상관없으니까 원하의 의지에 따라서 이번에는 이 명의로 수주하자. 다음번에는 C 명의로 해야지. 다음번에 B 명의로 해야지. 이런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이걸 놓고 경쟁 입찰이라고 얘기합니다. 짜고 치는 거죠. 입찰 방해죄입니다. 근데 입찰 방해죄가 안 되는 게 자기들이 스스로 업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조합이 그 짓을 알고 하기 때문에 같은 공범이라서 입찰 방해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여기에 왜 그러면 그런 사연이 있겠느냐 하면 업체와의 유착관계가 분명히 의심해 볼 필요가 있고 대다수 조합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합은 그렇지 않기를 원하는데 다만 제가 이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하도 이게 장난치는데 사전에 제가 좀 자료를 갖고 오십시오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합이 원가계산 기관에서 했던 게 이게 안양시청에서 정보국에서 받은 겁니다. 자, 원가계산이 맨 처음에는 72억 8,107만 1,000원으로 돼 있다가 지금은 뭐 변경하면서 어떤 변경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특히 안양에 이상하게 이게 자꾸 2가지 3가지가 들어간 건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97억 5,299만 8,000원으로 변경됐죠. 그러면 97억이라 하더라도 아까 얘기대로 정상적이라면 여기에서 예전 가격 한 85% 또 그 85%에서 한 93, 4%짜리 정상적으로 만약에 경제 입찰 시켰다면 될 텐데 그런 절차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요 계약을 지금 얼마 했냐면 얼마 했나요? 143억 143억이었죠. 그러니까 임의로 97억에서 143억이면 얼마입니까? 한 56억 정도를 46억 정도를 부풀렸나요? 네. 대충 이게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이게 너무나 수사할 때 쉬운 게 뭐냐면 구청에 가면 사업시행 인가와 이게 사업시행 계획서에도 들어가고 이 정비관 시설 조사라는 게 관리처분 계획서에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업시행 계획과 관리처분 계획의 가장 공통점은 뭐냐면 사업비가 정해지는 중입니다. 그래서 현장 참석을 20% 하라고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시행 계획 때 요거였는데 근거는 요 범위 내에서 밑으로 아까 입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원가가 그렇기 때문에 요거보다 임의로 부풀렸을 때 아무런 근거 없이 업체를 임의로 부풀렸는데 그러면 사업시행 인가 때 공사비가 정해져 있는데 무의미한 거죠. 관리처분 계획 때 공사비가 정해져 있는데 무의미한 겁니다. 물론 그 공사비 정할 때 개별 내역은 사실 예를 들어 97억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총괄 배당은 140 뭐 이렇게 올려버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작은 계획을 안 봤으니까 뭐라 말씀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이렇게 올려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 관리처분 계획서에 뒤에 붙은 자료에는 97억짜리가 붙어 있으면서 총괄 배당은 200억으로 해서 알지 못하니까 6개월 포함해서 6개월 빼더라도 143억이 하니까 임의로 사실 뭐 부풀렸는데 이런 현상은 이 회사에서 배운 이 회사가 쓰는 수법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의 회사가 여기 계약했던 회사가 아까 봤던 그 유명한 회사입니다. 이쪽에서 수차게 많이 했던 도경이라는 회사가 준선 JSC 뭐 준선 이런 회사들의 뿌리를 두고 있는 회사인데 같은 독립 회사인데 그 회사들이 이런 걸 하는 걸 보고 나서 다원이라는 철거업체도 이화소를 만들어서 그 짓을 하고 있고 다원이 했던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으면 부가인 이다리 3에서 마찬가지 약 70, 여러분처럼 처음에 여러분 한 72억 나왔더니 72억 정도 했는데 다원이 123억 5천에 계약을 합니다. 처음부터 50억 이상 부풀린 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걸 부러워해서 배워서 지금은 다른 모든 철거업체들이 거의 다 전기기반시설 업체, 이 토목회사를 하나씩 갖고 있는데 이런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광명에서도 아주 일대 유명합니다. 이렇게 여러 회사가 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어서 40몇 억을 그냥 푹 올린 거죠. 이걸 대의원도 못 보고 이사도 못 보고 그럼 누가 봐야 되겠습니까? 조합원들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조합원들은 OS에 가려서 보지 못했을 것이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 돈은 지금 안 나갔기 때문에 아직 기반시설은 마지막에 공사가 될 거라서 여러분 막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조합원이 주고 싶어 주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이런 불법 행위를 보고 몰랐을 때는 모르지만 알고도 용서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시내 경제 올라 선동했죠. 돈에 관한 초월했거나 아무튼 고치셔야 될 걸로 봅니다. 그 다음에 복궁위주 불화가 14억 6천. 이것도 아까 사업시행계획서나 관리청계획서를 올릴 때 전체를 보여줬다고 보는데 이 책자에서도 관청병행하고 관청계획서 하나도 없듯이 구체적인 자료를 안 붙이듯이 안 붙여놨기 때문에 이 14억 얼마가 타당한지도 알 수도 없는데 그것도 많이 구책이 틀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손실보상비, 수용 및 협의에서 이거 금이었고요. 영업보상비도 뭐 나간 대로 쓸 수밖에 없는데, 자, 이주비, 주거이전비, 뭐 이것도 그렇습니다. 법률에 따라 줘야 되는 거라서. 근데 이주 촉진비가 95억 2,800, 이거 기가 막힙니다. 이주 촉진이 뭡니까? 이주를 빨리 하게 하는 용역비가 95억이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갔다가 그 업체를 불러다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A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 이주라는 법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은 평가액을 예를 들어서 1억이라고 합시다. 근데 이 사람이 버텨요. 버티면 여기다가 2천만 원 더 주자. 만약 이렇게 했다면 근거가 없이 준 거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이 됐거든요. 조합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이렇게 주면 시간 나고 걸릴 것 같으니까 사람을 하나 심는다고 생각합시다. 야, 네가 나서 내가 너 돈을 줄 테니 갑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너한테 97억을 줄게. 대신에 네가 이 용역을 할 때 네가 이 받은 금액 속에서 이렇게 뭐 좀 까탈스럽게 돈 넣으면 좀 더 주고 이거 보내.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이주 촉진입니다. 그러면 얘는 싫어할 이유가 없죠. 자기가 돈이 되니까. 근데 이 사람은 조합일을 타인의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는 좀 버텨도 돈을 더 받고 이사했다더라, 누구는 어쨌다더라 소리를 들으면 저기 하니까 중간에 업체를 하나 딱 세우는 게 이주 촉진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이 좋고 매부 좋은 거죠. 뻥 먹고 알 먹고 털 뜯어서 모자까지 맹글고 이게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고 들어가면 업무상 배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한 사람이 필요했고 공정한 일어나는 게임이 아니죠. 그리고 여기에서 받은 이 사람들을 가서 항변하기를 나는 용역비 중에 얼마는 이 사람들 실제로 몰아내는 데 썼습니다. 돈을 더 덤을 주고 몰아냈습니다. 비법률적인 행위라 합법적인 행위가 합리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자체가 사라져야 될 용역비 중에 하나가 이 촉진입니다. 내가 실제로는 그런데 이 사람들, 물론 이거는 하나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조합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릅니다. 제가 깊이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위해서 이 촉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다만, 이 업체를 불러오면,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갖다가 일부는 우리가 다 쓴 게 아니고, 버티는 놈 좀 달래는 데도 썼고, 뭐 이렇게 썼습니다라고 얘기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업무상 배임이 안 될까요?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왜 법률적으로 대한민국 법치국가인 것은 이 사람이 버티는 데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을 거면 절차와 원칙에 따라 처리를 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버틴다고 해서 누구는 더 주고 소송으로 해서 더 주라는 판결이 났다면 물론 줘야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이주 촉진 용역을 그러면 어떤 업체가 아니 아무나 하면 됩니다. 자격도 필요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걸 소송을 하면 법원에서 조정 같은 절차를 할 겁니다. 그때는 합법적입니다. 조정을 해서 내가 봐도 좀 안타까우니 현실은 이렇더라도 판결에 의해서 조금 더 얹어주면 좋겠다. 뭐 이주를 줘라. 뭐 이런 조정을 하기도 합니다. 법원이 그런 기능을 발휘하기도 하는데 그런 절차가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용역업체를 들여서 어떤 자격도 필요 없는 그런 업체가 들어와서 이런 업무를 수행한다는, 그리고 생각해보십시오. 97억이라는 돈이 결코 작아 보이지 않습니다. 95억이죠. 자꾸 97억이 아니라. 그렇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사비 225억. 이사비가 세대당 1,000만 원이라고 돼 있네요. 이거 참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냐? 왜 여기다 넣어놓으면 안 되냐면, 여러분이 종전자산 평가액이 총 얼마입니까?
자, 정전자산 평가액이, 분양된 총 평가, 2,597억여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한 3천억 잡아봅시다. 3천억인데, 그러면 여기에 25억이니까요. 그러면 이게 25억이 요 이사비용이라고 합니다. 비례율이 얼마큼 영향을 미치냐면 이것 때문에 7% 정도의 영향을 미쳤을 걸로 봅니다. 3,021. 그죠? 자, 그러면 왜 여기 사비에 넣으면 안 되느냐? 어떤 놈이 이 짓을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범죄 행위를 이 문제 삼자는 거 아닙니다. 불합리하고 이 실력 없는 애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왜 불합리하냐? 여러분 정부가 이 당시에 여러분 관리처분에는 각 세대별 각 조합원별로 형평성 있게 수립하라고 당연한 얘기겠죠. 그런데 공동사업비로 이렇게 해버리면 바뀌는 세대당 내가 재산이 1억인 사람도 1,500만 원을 받았고 10억인 사람도 1,500만 원을 받았고 심지어 한 30억쯤 내 재산이 거기 있는 사람도 1,500만 원을 받았을 겁니다. 왜요? 이 사람이 똑같은 세대별로 똑같이 분분해 줬으니까. 그런데 갚을 때는 다 틀리단 말입니다. 이거 넣어놔버리면 부담 주체가 나가돼요. 정액으로 줬으면 정액으로 다시 반납하면 되죠. 2, 3일을 받았으면 다시 반납하면 될 텐데 내 거 1,500 썼으면 1,500에다 이자 붙여서 반납하면 될 텐데 왜 이 짓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공짜처럼 2, 3일 얼마 지원. 근데 그것도 또 얼마 전에 국토부에서 뭐 나온 거 보면 2, 3일 지원하지 마라. 이거 공짜 아니거든. 지원 안 해요. 눈가림이에요. 눈가림. 국토부가 그만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뭐가 문제냐면 자 그대로 얘기합시다. 1억짜리는 그러면 1,500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1억에 7%면 얼마냐? 700만 원 정도입니다. 아까 비례율이 700 떨어졌으니까요. 결국은 1억짜리 쓴 사람은 700만 원밖에 부담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1,500을 갖다 썼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10억짜리를 넣느냐? 알다시피 7천만 원입니다. 이 사람은 1,500을 쓰고 7천만 원을 부담하는 꼴이 됩니다. 내 가치가 그만 평가절하 되는 겁니다. 자 여기는 얼마냐? 2억 천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사람 거를 갖다가 없는 사람한테 도와주는 이런 구호정책은 없으면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형평성 있게 이익금도 내가 출자한 만큼 손해도 내가 출자한 범위 내에서 봐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정액으로 준 뒤에 공동사업에 넣어버리면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말씀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거 개별 부담이 안 돼. 그래서 이거 공짜가 아니에요. 근데 넣어놓은 순간 국토부에서 이거 못 주게 하겠다. 왜 못 주게 하겠다 했냐면 시공 조합원들 자체가 이 돈이 공짜인 줄 알고 받아가거든요. 마치 시공사가 그냥 주는 돈이냐. 근데 보니까 이게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사비용. 그런데 얼마나 억울해. 재산이 큰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내가 받은 1,500만 원인데 내가 왜 이렇게 많이 부담을 해야 되지? 여기다 넣어놓으면 누구 하나 그 생각을 해봤겠습니까? 기가 막힐 일이죠. 그런가 하면 뭐 그것까지는 아니고 그래서 이따가 그런 항목이 또 나올 겁니다. 이때 정확히 이해하시면 이따가도 이 사업 여기다 넣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게 아차하는 게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왜 이걸 그냥 간단한 조합원 눈속임에 조합원 스스로가 넘어가는 겁니다. 재산이 큰 사람들은 많이 억울한 일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단히 억울하죠. 각종 등급이 29억 뭐 이건 치고요. 소송비 50억. 이따위로 소송을 하니까 소송비 59억이나 조합을 운영하니까 앞으로 소송이 많이 들어올 것이다. 그럴 수도 있어서 59억이라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제일 아까운 게 소송비입니다. 올바로 했더라면 소송 들어야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자율적으로 결정했는데 조합원들이 다수결로 결정한 일에 대해서 소송하는 거는 그거 바보고 미친놈이죠. 하지 말아야 할 짓이죠. 지 돈 갖고 소송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얼마나 불합리하게 어디선가는 일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누군가는 소송하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또 추가 비용이 있어서 문제고 그런가 하면 조합원 돈으로 그걸 대응하고 있고 조합원 자기가 잘했다면 내 돈을 갖다 소송비로 쓰는 일은 없을 텐데 그걸 대응하고 있고 우리는 그 돈까지 물어줘야 되고 저희가 조합이 잘 굴러가야 합법적으로 운영돼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게 아닌데 총예비용 88억 4,300입니다. 여러분을 어떻게 총회했길래 하나도 제대로 보여준 건 없으면서 이따가 이제 다른 사업이 나올 겁니다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 OS를 써서 막 밀어붙이고 하는데 80억이나 그런 돈을 쓰고 있는 겁니다. 조합을 지키려면 결론은 겁니다.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전자투표를 통해서 조합원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 중간에 매개체가 없이 이렇게 개선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 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많은 금액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재생공과금 24억 240억 어마어마하게 잡혔네 이것도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뭡니까? 근데 내역을 보니 채권 매입 수수료, 법인세, 재산세, 면허세, 취등록세, 이사비 세금 등 이사비 아까 1,500만 원 받은 거에서 뭐 또 세금이 나옵니까? 이사비 세금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옛날에요. 제가 모 조합에 서울시경에서 수사를 할 때 제가 그 도와주면서 진술하다 질린 사건이 나는데 그때 시공사 했던 얘기입니다. 이사비를 무료로 준다고 분명히 참여 제한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여러분 조합처럼 여기다가 사업비 넣어놨더군요. 그래서 제가 요거 바로 조합장이 업무상 배임을 한 거다. 여기다가 입찰 참여 제한서에 무상으로 주겠다고 돼 있다. 이사비가 그 조합은 그때 2천만 원이었습니다. 여러분 1,500만 원. 그랬더니 조합 시공사 측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건 거짓말인 것은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시공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영업 스킬로 봐줘야지 이걸 죄가 된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영업 스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쪽에서 반박하기를 조합 내부의 회의 자료, 대의원의 자료에 무슨 얘기가 등장하냐면 자, 2천만 원을 공짜로 주고 싶어도 이러면 무슨 세금을 22%를 떼야 한대요. 조합원 입장에서 보면 아니, 세금 22% 내면 낫지. 세금 22% 내지 않으려면 너 전액을 부담해라. 내가 공짜로 준다는 건 너희들 세금 안 내게 해주려고 내가 다시 받아내는 거야 라는 말이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똑같이 이게 비굴하게 보니까 놀랄만한 얘기였어요. 이사비 세금을 그러면 이사비 공짜로 줬나? 이사비에 웬 세금이 붙지? 저 이때 처음 알았어요. 무료로 주면 22% 세금 내야 한대요. 아니 니들라도 무료로 받고 싶겠죠. 니들이 무료로 준다 했으니. 그런데 관청에 있어야 넣어놓고 우리가 무료로 주면 당신들이 21% 세금 내야 돼 받은 거예요? 2천만 원 21% 내줘! 공짜로만 줄 것 같으면 정말로. 그랬더니 이거는 그런 거짓말은 영업 스킬로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가 쓰고 있는 방법입니다라고 항변을 하더라고요. 물론 그 당시에 경찰 엉터리 수사를 기소되지 못했습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니라고 봅니다만은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그렇게 잡아놨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40이 왜 이렇게 많나 싶었더니 이사비에 무슨 세금이 붙나 우리가 봤다. 아까 이사비 받은 거 맞는데 224 또 내기로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무슨 세금이 내요? 그러니까 이 뭔 소린지를 모르겠으면 도대체 여러분 종이 책자를 보면서 여러분들 아시겠죠? 당사자들은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합원이 아니라고 모르는 것이고 교통행영평가, 도시계획용역 뭐 다 그렇다 치고요. 비싸고 싼 거는 뭐 국공유지 무상량도 10억. 기가 막힙니다. 자, 대표적인 가짜 사업자 허위 사업입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손실부 위반이기도 하고요. 무슨 얘기냐? 사업수행계획서에 아까 용도 폐지된 새로이 전차가 정비기반시설 조서가 들어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전에 용도 폐지된 정비기반시설 조서도 들어가면 사업수행계획서에 그 다음에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조서가 들어갑니다. 정비기반시설. 그런데 우리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전액 기부채 나와야 되어 있습니다. 도로나 공원은 새로 만드는 도로나 공원은 구청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 구도로가 있습니다. 용도 폐지된 정비기반시설. 요거를 평가해서 이 범위 내에서는 요놈은 공짜로 줘라 이 얘기입니다. 대부분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도로가 좁았던 게 넓어지면서 커집니다. 언제나 재개발 좀 반갑습니다. 그러면 요 범위 내에서 우리가 가정을 4구역을 예로 든다면 2,200억 정도 됩니다.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 기존에 거는 용도 폐지되는 약 1,100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팔아먹을 게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제가 그 조합 얘기하겠다 하니 없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좀 정확한 자료를 아예 총에서 사업시행계획서 이런 거를 안 보여줬기 때문에 정확하게 규모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가 그나마 알아도 이 원가계산 뽑아오고 싶지 했는데 요것만 딸랑 지금 줬기 때문에 그러면 요거는 근데 요 범위 내에서 요거는 공짜로 줘라 이게 옛날 구법원 65조 2항이요. 지금 새로 법 바뀐 거는 97조 2항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강행 규정이다라고 대부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조건도 풀지 말라 다 줘라 이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내가 줄 것이 있는데 지금 맞바꾸는 형식인데 쉽게 얘기하면 내 거가 더 크기 때문에 적은 범위 내는 다 공짜로 주라. 그런데 그러려면 이 용도 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이 기부채납은 안양시가 받겠지만 이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조서 중에는 국가 땅이 있을 수도 있고 경기도 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청 땅 뭐 도로가 있다든지 그래서 국유지가 있을 수 있고 공유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국유지나 공유지는 어차피 국가기관이
정비사업 시행에서 새로 설치할 정비관 시설들은 도로나 공원은 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에 이거는 용도가 폐지되면 나 공짜로 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그러려면 이 새로 설치한 정비기관의 기부채가 받은 이 인가관청에서 이쪽에 공무원들과 협의를 합니다. 우리가 받을 게 이만큼 되니 너희 거 얼마 안 되는데 우리 구역에 있는 땅을 우리 무상으로 줘야 된다. 저 앞쪽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공무원으로 협의 절차를 거칩니다. 그게 국공유지 무상양도 협의고 공무원들끼리 하는 업무입니다. 민간에서 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일한 놈은 공무원이 했는데 공무원들이 하는 짓거리는 돈 안 받고 하죠. 아니 원래 자기 공부 받으면서 그 고유의 자기 업무니까, 예를 들어 불자동차가 와서 불을 끄고 가면 119가 끄고 가면 돈 별도로 받습니까? 안 받잖아요. 그게 본연의 업무니까. 국가를 지켜주면 그 돈을 별도로 가져갑니까? 아니요. 평소에 내는 세금으로 다 하잖아요. 112 신고해서 경찰이 왔다 가면 돈 줍니까? 아니요. 평소에 우리가 내는 세금보다 충당한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가가 해요. 그런데 개인이 했다고 민간회사 하고 계약서를 써서 돈을 빼돌립니다.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계약 날짜가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느 조합 같은 경우는 이미 사업시 인가가 난 이후에 그 업체를 선정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무상으로 주기로 한 금액이 얼마라고 결정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자기가 뭐 10%만 이렇게 약정한 데도 있습니다. 아까 여기 같은 가재물사가 대표적입니다. 1010억 원치 정도를 무상으로 양도를 했습니다. 1200억 중에 약 120억 팔아먹었고요. 그랬더니 요거의 10% 101억이 내 용역비다 하고 정비업체가 가져가기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게 지금 10억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국가기관이 하는 일을 민간업체가 했던 것처럼 하고 있고, 그런데 계약서에 보면 요 조서를 자기가 만든다는 거예요. 요 조서는 정비업체가 만들지 자기가 만들지 않습니다. 정비업체가 아닌 사람이 이걸 만들면 도시정보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약한 그 업체는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업체인데, 요거는 어차피 여러분이 계약한, 여러분 미래파업입니까? 네. 그 정비업체가 다 하고 있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이거 설명할 때마다 수사기관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지금 법은 98조 1항입니다. 옛날 법은 66조 1항이고요. 66조 2장 98조 1항이 다 찾아보십시오. 시작할 때 뭐라 하냐, 주어가 누구냐, 시장 구순은이라고 시작합니다. 민간업체는이 아니고 사업시행자는 그랬더라면 용역을 줘야 되겠죠. 그러나 시장 분수는 주어가 사업시행 계획을 인가할 때 국공유지 무상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요게 있을 때는, 이런 해당 토지가 있을 때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협의한다? 시장 분수가. 인가 완전 주어가 이놈이라고요. 그런데 웬 용역업체가 끼어들어서 돈을 받아간다는 겁니까? 그것도 10억씩이나 내다바이 당한 거죠. 말 그대로 내다바이입니다. 장난을 해도 어느 정도 또 돼야 됩니다. 이 짓을 하는데 제가 격혈지구 설명할 때 했습니다. 지금 상록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 여러분들 10억입니다. 상록은 제가 지금 조합장을 만들기 전에 무수히 교육에서 이런 사업비를 만들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거기서 4,500만원 정도의 수익계약 한답시고 5천만원 안 돼, 4,500만원 해갖고 인근에 제일 조합을 많이 도와주는 부동산 업자가 이 계약을 집어넣게 해서 국공유지 무상양도 용역 협의 용역비가 4,500만원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꼼수를 피워. 근데 그래갖고 말이 좀 많이 나니까 제가 그걸 즉각 반발해서 그 사람을 내가 가르쳤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짓 하지 말라 했는데 해서 보냈더니 부동산 몇 군데가 얼마 전에 모였답니다. 내 이름으로 돈은 받되 우리끼리 나눠 먹을 거니까 아무 소리 말아라 라고 했답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게 4,500만원짜리라서 그런데 여러분은 10억입니다. 이게 병신도 등급이 있는 거예요. 어떤 놈은 해먹으려면 이렇게 이 정도는 해먹고, 어떤 놈은 또 새가슴이라서 4,500만원, 5천만원 안 넘게 해먹고, 가짜라서 그런 거예요. 가짜라서. 진짜 같으면 어느 정도 가격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일을 하려면 돈이 얼마 들어간다는 게. 이 기가 막히는 게 안항의 현실이에요. 공무원들 그냥 인가해줄 거예요. 나중에 또 공무원 얘기 나오겠지만 안항시 공무원들 정말 한심합니다. 분명히 백데이터와 다른데 97짜리 받아놓고 하고 140 이렇게 해놔도 인가 내주지 않습니까? 이게 안항시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시 공무원들이 해줬는데 저 새끼가 무슨 소리야 이렇게 얘기는 안 하셔도 됩니다. 시 공무원들 사실상 서유공 작성을 다 처벌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 개인 생각입니다. 공문서는 그 내용까지도 진정해야 되거든요. 형식만 진정성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범죄 예방 계획 수립 및 시행 16억 5천입니다. 무슨 얘기냐? 기가 막힐 일이죠. 자, 범죄는 치안과 국방은 국가의 고유 사무입니다. 국가의 권능 중에 하나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해야 하는 건 국가의 책임입니다. 법률도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업시행 인가를 내줄 때에는 사업시행 계획서에 옛날에 부산의 덕포동에서 여중생 사사건 때문에 생겼습니다만은 제기 발굴에서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 동일 유사한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 김길태 사건 말이죠. 그래서 그 법을 바꾸기를 사업시행을 해줄 때는 시장 군수가 그 해당 사실을 사업시행 인가해주려면 이제 공가가 생길 수 있으니 그 해당 사실을 인가했다는 사실을 지방경찰청장에게 통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요청해라. 누구한테?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한테, 관할경찰서장에게 뭐를 요청하느냐? 1. 순찰 강화 2. 범죄 예방 추소의 설치 및 관리 3. 기타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요 세 가지를 경찰한테 해달라. 당연하죠. 아니 방법 활동을 경찰이 하지 누가 합니까? 개인이 하는 경우는 있죠. 자율방법인데 돈 안 받고 동네에서 청년들이 모여서 아니면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우리 동네는 우리가 좀 자율적으로 봉사 차원을 지키자. 소방서 당연히 정부가 합니다. 근데 의용소방대 자율적으로 우리가 혹시나 화재가 나면 소방서가 올 때까지 우리가 자율적으로 동네에서 가까우니까 진화활동을 펴자.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봉사 차원에서 만들겠죠. 누가 순찰활동을 개인 민간한테 하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개인 민간한테 시키자 그래갖고 용역계약을 주고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게 16억밖에 안 됩니다만은 그놈들이 범죄 예방활동 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조합원 중에 이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알기라도 하나 112는 알잖아요. 여러분이 다. 전 국민 112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범죄 일어나면 112를 누를까요? 아니야. 우리는 경기도 경찰을 못 믿기 때문에 우리 동네에서 별도로 고용한 민간업체가 있어 거기에 전화해야 되라고 합니까? 112로 합니다. 그들이 계약하는 자체가 범죄입니다. 이 기가 막힌 불합리한 짓거리가 일어나고 있고,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 물어보면 저는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유착관계가 있으니까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누가 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가를 안 믿고 국가가 해야 될 거 다른 놈한테 줄 때는 뭔가 생기는 게 있거나 내한테 이익이 있으니까 그 짓을 할 거 아니냐고요. 아니면 국가기관을 이용하겠죠. 더 든든한데.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냐면 이 부분이 이 동네에 안 살았던 사람 이 돈 왜 내야 되는데요? 조합원이긴 한데 나는 거기 안 살아요. 그 동네 범죄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됩니까? 한 50% 되지 않아요? 50%. 이 사람들은 이걸 왜 내야 됩니까? 그렇다 쳐. 야, 국가기관을 못 믿고 우리끼리 민간업체 고용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조합원이 되는 순간 슈퍼 탤런트가 됐거나 유명 연예인이 됐거나 유명 정치인이 됐거나 한 거예요. 이름들은 경호원 데리고 다니잖아요. 조합원이 되면 이 반열에 스스로 들어가더라고요. 조합 전용기도 하나 사지 그래요. 중고 헬리콥터 같은 거. 이거 뭐 하자는 거니 이거? 왜 어느 순간 이렇게 신분이 높아진 거예요? 국가기관을 못 믿고 개인 경호원을 고용할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호화스럽고 유명한 정치인이 되거나 스타가 되거나 하면 돈 많은데 어디다 쓰겠어요? 또 사람들이 귀찮게 하니까 위험으로부터 보호도 해야 되고 노출됨으로 해서 위험성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조합원이 그런 존재인가요? 근데 그런 존재여도 안 사는 사람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 나는 저 사람과 같이 조합을 해야 되겠으니 조합원의 신분을 가졌으니 그래서 나는 서울에 사니 우리 동네 조합원 좀 잘 지켜주세요. 나는 그 동네 갈 일은 없는데 우리 조합원 하나라도 뭐 다치면 안 되니 범죄 예방 업체 부르고 해서 이렇게 좀 호의도 하고 출퇴근 시간에 도와주세요. 이런 겁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자, 법률의 비법률적 행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거를 과잉이라고 합니다. 과잉 금지의 원칙이 적용돼야 됩니다. 이 짓을 왜 하냐고요. 그러나 돈이 많으면 그렇게 써도 되긴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연예인들이 뭐 돈 많고 잘 벌고 유명 스포츠스타가 잘 버는데 그렇게 돈 잡고 다녀야죠. 그 귀한 몸이 어디가 다치기라도 하면 어떻게 해요? 팬이 극성팬한테 둘러싸여서 돈이 얼마짜리인데 당연히 경호원 배치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조합원은 최소한 그런 존재가 아닌 걸로 보이긴 합니다. 외부 환경 디자인, 성면해체 철거 감리가 7천.
감리만입니다. 감리만. 철거하는 거 말고 감리만 7억 천을 받아갑니다. 감리는 임금비입니다. 성면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가서 보는데 7억 천이 들어간다는데 고급 감리원 한 명 이상, 성면 철거 해체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이면 고급 감리원 한 명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건축사 이러면 고급 감리원에 해당됩니다. 건축사 보통 연봉이 한 4, 5천만 원이면 고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 기술사를 고용해도 한 7천여만 원 주면 고용합니다. 이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이 간다고 칩시다. 고급 감리원으로만 일반 감리원 말고 그러더라도 가서 한 2, 3개월 철거하는 동안에 성면이 먼저 철거하니까 성면이 먼저 끝납니다. 2, 3개월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2, 3개월 철거하는 동안에 나가서 현장 가서 아주 만약에 7억 천씩 들어간다 그러면 업체는 돈을 참 많이 벌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뭐를 해도 아무튼 고급지게는 같이 저쪽에서 7천만 원 달라 해도 한 7억 가져가나 돈 많으니까 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많이 비쌉니다. 성면조사 및 농도 추정 1억 1,800 이것도 정말 많이 비쌉니다. 감리 못지않게. 네, 그것도 어떻게 제가 재건축 가서 얘기했는데 재건축은 거기 보니까 평형이 몇 개냐 5개라고 5집만 돌아다니는데 그래도 조사가 끝난다는데 왜냐면 구조가 똑같아서 몇 평짜리는 어디에 성면 썼고 한 놈이 지었잖아요. 몇 평짜리는 어디에 성면 썼는지 5집 평형 다른 거 5집만 들어가면 게임이 끝납니다. 재건축은 감정 평가도 되게 쉽잖아요. 동네 복도방에 전화하면 똑같으니까 그냥 몇 평형은 얼마 그냥 감정합니다. 그러나 재개발은 한 집 한 집 구조가 다르니까 뭘로 지었는지 성면 썼는지 안 썼는지 들어가 보긴 해야 됩니다. 한 바퀴 돌긴 해야 돼요. 그러나 한 놈이 하루에 몇 집 돌까요? 이게 6억 1,600이라니까요. 참 통이 크긴 큽니다. 안양에서 대표적으로 통이 큰 게 덕현지구, 호원지구 막 이런 쪽이 통이 좀 큽니다. 최근에 근데 또 비산 초교 주변 지구가가 아주 통 크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보니까 해볼 거 다 해본 것 같아요. 자, 그게 안양의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유행. 안양 지역이 갖고 있는. 아까 또 빙고 2주 관리 21억이 있습니다. 미치겠다. 2주 관리하고 이 축제가 어떻게 다릅니까? 2주 관리는 2주에서 그냥 보고만 있으면 관리가 되고 촉진은 안 가는 놈을 좀 빨리 가게 하면 촉진이고 아까 2주 관리는 얼마? 2주 촉진은 얼마였다? 95. 와, 기가 막혀. 아무튼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커요. 축하할 일이야. 이거는 빨리 가라고 독촉하는 놈. 이거는 그냥 언제 가는지 조사하는 놈. 네가 언제 갈 것이야 조사하는 놈 21억. 이걸 왜 하는지 난 도대체가 최근에는 이 좋은 시장에 변호사들이 대거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놈들이 더럽게 싫어합니다. 자기들이 왜 그냥 엊그제 내가 그 불만을 얘기 들었는데 변호사가 따긴 따는데 재하도급을 준답니다. 안 하고. 왜냐면 너무 좋잖아요. 소송하는데 얼마나 힘든데 2주 관리 해갖고 언제 이사 가는지 좀 파악 좀 해. 그러고 안내해. 빨리빨리 이사 가라고 말이라도 안내하고 있어. 이게 용역비가 이런데 얼마나 좋아요. 소송하던 변호사 입장에서는 무지하게 좋죠. 근데 변호사 사무실은 인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기 따갖고 하도급을 다시 준답니다. 그런다고 그놈들이 이 시장에 못 들어오게 해야 한다고 누가 피를 토하면서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만 아무튼 재밌는 시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합이 되면 재밌습니다. 여러 가지. 학교연대 매각 컨설팅 3억 이것도 처음 봅니다. 이거는 제가 100군데 이상의 조합을 보면서 가장 여러 번 조합에만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요겁니다. 학교 용지를 매각하는데 컨설팅을 한다. 부동산 중개 행위를 하는데 하려면 부동산 중개사 자격이 있어야죠. 법인이 하려면 중개법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져야죠. 그것이 수수료를 물론 공짜로 하면 중개법 위반 아닙니다. 계약서는 안 받지만 학교 용지 매각 컨설팅을 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제목대로라면 부동산 중개법 위반이 될 겁니다. 법률에 위반한 용역비는 나가서는 안 되겠죠. 3억밖에 안 되긴 하니까 줄라면 주십시오. 거기에 자, 그 다음에 수용재결 업무 15억 4,500. 자, 수용재결이 누가 합니까? 이건 업체 이름이 어딥니까? 갑자기 변호사입니까? 변호사. 수용재결 변호사 했어요? 예. 그러면 금성 변호사법 위반은 안 될 겁니다. 금성 아닌가요? 대부분 이것도 정말 아무튼 변호사니까 변호사법 위반 된다고 제가 설명을 하겠는데 변호사가 뭐가 하든 금액이 빵빵합니다. 빵빵. 대부분은 근데
변호사 자격이 없는 일반 업체들이 많이 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변호사가 했으면 변호사 위반은 아니겠네요. 하는 비용이 뭐 합리적인지는 제가 보지 않으려면 형식이라도 갖췄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주비 금융비용 384억. 그러면 한 3% 가까이, 아까 3천억 정도 됐잖아요. 380억, 390억이기 때문에 13%의 비례율이 이것 때문에 떨어졌네. 그죠? 1억짜리면 1,300만원이 떨어진 거고 2억짜리면 2,600만원이 떨어진 겁니다. 이 하나 때문에. 근데 이것도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연주비 금융비용을 여기다 380억 여기다 집어넣으면 절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자, 이주비 얼마 받았습니까? 60% 받았습니까? 금액에? 저는 안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봐봅니다. 바로 그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주비는 받고 싶어도 못 받는 놈이 첫째 있습니다. 네. 기존의 대출이 많아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진해서 안 받는 놈이 있습니다. 나는 내 땅에다가 굳이 근저당 설정하는 게 싫어서. 공짜가 아니거든요. 이자를 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걸 다 무시하고 공동사업 경비로 넣어놓으면 옆에 놈이 돈 빌렸었는데 내 비례율이 13%가 떨어져 버린 겁니다. 어떤 놈은 예를 들어서 10억짜리를 갖고 60%까지 준다 하면 6억을 받아야 되는데 아유 나는 6억 갖다가 뭐하게 3억만 받을래 그래서 3억만 받는 놈도 있습니다. 맥시멈이 60%라는 거이지 30%만 받는 놈도 있을 수 있고 내 세입자만 내주니까 그거 전세금만 나는 받으면 돼 한다든지 사연이 다 틀리잖아요. 아니 나는 이미 은행가 땡겨 쓰고 있는 게 있어서 못 받는 놈도 있고 아예 나는 자금 여유가 많아서 안 받는 놈도 있고 아까 이놈처럼 일부만 나는 받을래 라고 남은 돈 갖고 와봐 내가 웃다 쓰게 뭐 이자도 여기서 별로 안 좋은데 뭐 하려고 내가 이 모든 걸 감안하고 이자 넣어버리면 비례율 똑같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연대책임 아니 개별적으로 행위가 다 다른데 연대책임 집기에 따로 있지 왜 여기 사업비다 집어넣냐고요. 이따위 짓을 2009년도 이전에는 잘 안 했습니다. 정확하게.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여기다 슬금슬금 집어 한꺼번에 보라려고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자 내라고 빨리 이사를 안 간대요. 오늘 빨리 안 가서 2조 촉진도 있는데 95억 받은 안 그래요? 빨리 이사 안 간대. 옛날에 잠시를 못 앉아가요. 빨리 이사 안 갈까 봐서 이렇게 한 적을 했습니다. 이주비 이자는 개별적으로 내되 공통 부담하는 시간을 준 적이 있어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놈은 예를 들어서 2월 1일부터 2주 시작해서 5월 말까지 끝내자 애들이 했다 해봅시다. 그런데 한 놈이 나는 2월 1일날 바로 가본 놈이 있는 거 하면 여러 입장에서 걱정하지 나 다음 달부터 우선 이주비 받은 거나 이자 나가는 게 좀 두려운데 아이씨 5월 말에 가자 이런 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자 좀 덜 내보려고.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이 조합 뭐라 했냐면 최초 이주일부터 최종 이주일 사이에 이자는 공동 부담한다. 그러면 일찍 들어가나 여기다가 넣어보니까 내가 직접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최종 이주가 딱 끝나고 그때부터 각자 이주비 받은 만큼 내세요라고 하고 이 사이에는 공동으로 잡아준 거예요. 합리적이죠. 그럴싸하게 했잖아요. 그럴싸하잖아. 일찍 간 놈은 손에 안 보도록 하려고. 근데 이제 늦게 가는 때문에 사실은 내가 미리 가서 뭐 이자 낼 필요 없잖아. 좀 내 집 사는 집에 좀 더 살아도 되니까 요 기간을 공동으로 부담하게 한 적은 있습니다. 매우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짓거리들을 하고 요즘 들어서는 이렇게 하는 놈은 한 놈도 없고 아니 내가 이자 지금 안 받으셨다 사정이 돈이 많아서 안 받았습니까? 아니면 기존 대출금 때문에 못 받았습니까? 기존 대출 때 기존 대 불쌍하다. 기존 대출금 때문에 못 받았는데 이자는 남은 옆집 아저씨가 그렇지 않은 돈 없는데 옆집 아저씨 때문에 내가 지금 비례율이 13%가 떨어져 버린 거야. 그렇잖아요. 나는 지금 내가 내고 있을 거 아니 기존 대출금을. 그렇잖아요. 아니 기존 대출금 있으면 내가 내지 조합에다가 갖다 매겼어야 대신에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기존 대출금 조합에 몇 개나 통장을 왜 나도 여기에 다 내는 사람이니까 내가 대신 내주라고 매겨놔야 돼요. 아니 진짜요. 웃자고 하는 얘기 아니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 왜냐면 지금 여기 이주비 받은 사람들은 전부 통장을 자기가 안 갖고 조합이 들고 있거든. 왜? 내가 한꺼번에 받았으니까 내는 것도 한꺼번에 해줄게. 너 지금 은행 가지 마 이러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시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미리 내가 받은 게 있으면 그걸 갖다 놔야지. 요거 내주라 해야지. 알았습니다. 아니 논리성으로 그랬다. 근데 안 받을 거야 아마. 내가 준비한 건 아니고 너는 네가 쓴 거니까 네가 내 이럴 거라고.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말이 그렇지 13%요. 근데 더 억울한 게 또 하나 있어요. 개별적으로 아까 안 받으신 분들은 억울하지만 수술 안 받은 사람이 있는가 못 받은 사람 억울하지만 더 억울한 놈은 어떤 놈이냐? 중간에 팔고 가는 놈이에요. 어려워서 내가 지금 팔고 나가는 사람도 이미 있을 것이고 맞죠. 팔고 간 놈들
그 사람들은 파는 조건이 뭐였겠어요?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입주할 때까지 이자는 다 내기로 돼 있으니까 너 내 거 사가 이거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개별적으로 해놨더라면 비례율이 지금 여기 몇 프로예요? 비례율이? 110 몇 프로 올랐습니다. 아니, 이게 110%라고 칩시다. 그러면 110%라고 돼 있으니까. 자, 그러면 만약에 요게 2주기 이자를 안 받았더라면 얼마예요? 123%였겠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팔 때 이만큼 비싸게 받았겠죠. 110%인 상태로 나는 팔았잖아요. 지금 팔고 간 사람들. 그렇죠. 근데 각자 내고 있더라면 비례율은 123이 돼 있었을 거기 때문에 높게 가치를 평가받았을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얼마나 억울해요. 10억짜리면 1억 1,300이, 1억 3천이 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넣으면 안 된다고요. 각자 받은 만큼만 내게 해야 한다. 각자가 내야 한다고. 왜 여기다 넣으면 내 돈 아니가니? 공동으로 비용 부담은 한꺼번에 낼 뿐이지 티가 안 날 뿐이지. 그런데 더 무한 건 뭐냐면 이금이 맞은지 안 맞은지 여러분 어떻게 아시죠? 전 조합원들이 다 와서 너 얼마 받았냐 하고 통장 합작하고 계산하고 이제는 몰라요. 조합이 사업비를 숨기고 싶으면 이런 데다 숨기면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힘들죠. 불가능해요. 그러니 여기다 잡아야 되겠어요? 안 잡아야 되겠어요? 잡지 말아야죠. 잡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이자 사업비 320억 빈고 이것도 11% 정도네 그죠? 아, 비례율에 여러분 비례율 막 올라가는 소리 들리죠 이거? 불합리한 거 깨면 불합리한 것만 고쳐도 그런 거예요. 근데 중간에 팔 생각도 생각해봐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공사 시공사와의 경비 약속 아까 제가 잠깐 봤는데 공사비 전액에 달할 때까지 들어오는 돈을 공사비 변제 우선주라고 돼 있더만. 네, 맞습니다. 공사비를 먼저 달래요, 먼저. 선불로.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업 이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당시에 빌려준 거는 여러분 돈이 들어오면 그냥 무조건 공사비부터 먼저 주고 공사 안 올라갔어도 그리고 여러분이 시공사 갖고 오면 계속 이자를 내라는 얘기야. 이게 320억이에요. 근데 원래 도급공사라는 거는 민법 684조에 의해서 공사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도급공사예요. 그래서 대금 지급 시기는 685조에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끝나고 돈 주라는 얘기예요. 후불제. 다시 달리 말하면 도급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계약서 제목이 도급공사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내용으로 들어가면 후불제 계약이 아니라 목적물 인도해주고 돈 받는 게 아니라 미리 돈부터 받아가는 거예요. 공사를 하든지 말든지. 이건 뭐예요? 도급이 아니라 선급 계약입니다. 돈을 먼저 주는 계약입니다. 기성에 관계없이 도급권은 목적물을 인도 가져가려면 이 전체를 100% 오고 나서 인도를 하면 무지하게 비싸겠잖아요. 이게 공사 규모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성률에 따라 대개 건축공사는 기성률에 따라 줘요. 10% 했을 때 끝나면 10% 확인 감리가 해주면 10% 가져가고 20% 됐다고 확인해주면 다시 10% 더 주고 후불로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중간중간에 목적물을 인도받는 거죠. 한 만큼. 이게 합리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야 시공사가 부도나도 여러분 견딜 거 아니에요. 근데 시공사가 부도나면 여러분 돈을 먼저 갖고 와서 부도를 해버렸어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야, 굳이 돼요. 자기 것만 해놓으면 괜찮아. 일반 부장 잡고 어떻게 올 거야? 조합 믿고 들어와서 그냥 돈만 딱 들고 있는데 내 돈 갖다가 공사를 다 줬는데 공사가 안 올라왔어요. 근데 시공사가 부도가 났어. 누가 책임져야 되는데? 조합 책임져야 돼. 여러분이 책임져야 돼. 그것까지. 지금 이 이자 300억이 문제가 아니에요. 320억이. 320억만 붙들어오면 망하지만 않으면 괜찮아. 시공사들이 망해버리면. 제가 최근에 신길동의 고 조합은 이것 때문에 시공사 GS인데 계약서 고쳐줬습니다. 다행히 조합장이 바뀌어 새로운 조합장이 왔어요. 내가 오자마자 불렀어요. 당신은 이거 고치지 않으면 깜빵 갑니다. 왜요? 아, 내가 한 게 뭐 있다고요? 전임자가 다 있고 계약서 전임자가 찍었어요. 당연히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전임자가 했다 그러더라도 만약에 당신네 회사가 부도가, 당신 친구가 부도라면 당신은 배임자로 무조건 구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라고? 당신이 대출을 받을 때 은행기관의 대출 약정서에 보면 무조건 대출금은 우선 변제하게 돼 있을 겁니다. 주거래용 농협에 확인하더니 얼굴이 노래졌어요. 진짜 그렇게 돼 있네요. 자, 옛날 조합장이 했다 하지 말고 대출은 나중에 일어났어요. 옛날 계약과 지금 계약하면 어느 게 우선이요? 지금 계약이 우선이죠. 만약에 부도나면 여러분은 빚은 그대로 있고 지금 내가 갖다 쓴 빚은 그대로 남아있고 여러분 이 이자 문제가 아닌 거야. 그러고 내 돈은 다 가버리고 시공사는 부도나 떨어졌고 당신이 배임죄 안 될 방법이 있냐고. 그때부터 잠을 못 자요. 결국은 어떻게 7월 14일 총회에서 제가 고치게 만들어줬습니다. 시공사 수긍했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요, 이 11%의 비례율 문제가 아니라 시공사 부동산 수가 이렇게 완전 거지예요. 그쪽에 있는 재산을 최소한 다 날라가요. 선물로 그 조합이 왔을 때 기성이 10%가 안 돼 있는데 39.9%가 나왔대 이미. 그래서 그 다음 기일이 언제냐니까 4월 15일날 또 나간대요. 그럼 그때 어느 정도냐? 그때 가면 60% 나갑니다. 전체적으로. 그럼 그때 예상 공정률은 얼마예요? 20%가 좀 안 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자, 이쯤에서 4월 10일 지나 딱 부도가 나면 조합원 재산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10원도 못 건진다는 제가 계산을 보여줬어요. 왜냐하면 일반 분양자가 조합원 숫자보다 더 많거든요. 이 사람들 거를 돈을 다 갖다 줘 그랬잖아요. 그러면 남은 재산으로 평가했을 때 이 사람들 거 지금 준 거를 커버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건질 것이 1원이라도 있다 없다? 마이너스였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잠 못 자요.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이런 계약을 유지하고 잠을 자려면 빨리 성당 다니는 사람 성당으로 뛰어가고 절에 다니는 사람 절로 뛰어가고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로 뛰어가고 신앙이 없는 놈은 성황당을 찾고 해서 그때까지 기도가 빌드가 해야 됩니다. 제발 우리 봉사 끝나기 전에 이 시공사들 무사하게 해주세요. 잘못하면 이것들을 무너지면 나는 거지 됩니다. 시공사 반드시 고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이렇게 사업성이 좀 안 좋고 하는 데는 다 고쳐서 구불제입니다. 도급제로 가야 되는 겁니다. 시공사와 운명을 같이 하실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만큼 확인하고 돈 주고 하면 될 일이지 뭐하려 공사비를 먼저 줘갖고 이 이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조합 같은 경우는 조합이 300명밖에 안 돼요. 이자 한 달 2억 3천 아니 그거 보지 마라. 3년간 해봐야 70개 더 되겠나. 그러나 그 회사가 부도났을 때 내 재산이 전체가 날아가니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거는 고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고칠지 말지 여러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조합원 부담금 금융교육 이건 또 뭐야? 추정해 조합원 분담금 대출을 위한 금융기관 수수료 및 각종 부득이 이게 뭐하자는 얘기야? 금융비용으로 넣어놨는데 이것도 110억. 무슨 얘기냐? 110억이죠? 중도금 대출 받은 거 이자 내자는 이 얘기잖아요. 그렇지. 돈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다 똑같아요. 생활연필이 다 그집니까? 다 중도금 대출 받지 않은데요. 우리가 재개발만 하지 말고 좀 금융기관도 매개 살리자 이렇게 결의를 했어요. 우리 돈이 있더라도 야 우리 여기서 돈 많이 버는데 금융기관도 먹고 살아야지 우리 무조건 양자한자 하지마 중도금 대출해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조합원들끼리.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넣어놨잖아요. 그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현재. 그러면 중도금 대출을 안 받는 놈은 또 뭐 때문에 이게 내려가냐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내려가잖아요. 내 거는 영문 모르고. 그렇지. 네? 이해 안 가요? 지금 이해 가요? 안 가요? 이해 가죠. 여기에 공동으로 넣으면 나는 안 받을 수 있죠. 중도금 대출을 안 받을 사람 생겨요 분명히. 네, 있어요. 네. 공동연대. 근데 연대보증에 놓으면 연대로 여기 사업비 넣어놓으면 옆집 아저씨가 받는 바람에 내 거는 또 떨어져 이게. 한 3%가 또 떨어져. 이게 뭔 짓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조건이 똑같은 사람끼리 붙어서 사업을 제하면 안 된다 이러면 이해관계가 말아 떨어져요. 100%가 다 받으면 이건 상관없어요. 근데 100%가 받아도 왜 문제가 되냐? 내가 매번 얘기해. 이 부담률은 어때요? 여기다 공동으로 넣으면 내 종전재산 비율대로 부담을 하잖아요. 비례율에 영향 미치니까. 네. 근데 대출 액수와 종전재산 비례율은 틀리단 말이에요. 그죠? 네. 아니 10억 갖고 있는 놈이 6억짜리 아파트 분양받은 놈도 있고 1억 가진 놈이 6억짜리 아파트 분양받은 경우도 있을 거 아니오. 내 재산과 관계없이 분양재산에 맞췄잖아 지금 여기는. 아니 그 분양재산을 따라 받을 거 아니야 대출은 중도금을. 또 2번 받느냐 3번 받느냐 이거 틀릴 거 아니야 중도금도. 1번 받는 놈이. 근데 부담은 종전재산대로 해야 된다니까. 이게 뭔 짓이야 지금 여기는. 이걸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짜놓은 거예요. 범죄이기 이전에 이건 그냥 무조건 손해잖아. 아니 조합원 분담금 금융비용이 있는가 하면 또 잘못했네. 일반 분양 중도금 금융비용을 내가 설명해. 그건 140억 따로 있네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까 110억 얘기라고 했는데 140억짜리가 있는 거 지금 내가 설명한 140억짜리 중도금 금융비용을 설명했는데 조합원 분담금 금융비용은 뭔지 모르겠어. 110억. 알 방법이 없어요. 이건 신이 아니면 왜냐 명목을 처음 보니까. 여기에 보면 비고란에 올라서 추정해. 조합원 분담금 대출을 위한 금융기관 수수료 및 각종 부대경비 포함 이렇게 돼 있어요. 뭔 말인지 나 몰라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조합원은? 모릅니다. 총회 간 사람이 모르면 누가 알아요? 뭐. 난 총회 가지도 않았는데. 그래 총회 안 갔습니다. 아니 가든 안 가든 내가 돈 내는데 명목을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돈을 내고 있잖아 지금 현재 연세됐든 조합원이 있으니까.
근데 명목을 몰라. 조합원이 명목을 설명을 못해. 이거 돈 뭐예요? 이 말이 뭔 말이에요? 특화공사비 150억은 또 뭐예요? 아, 이건 뭐야, 이거? 소원지구가 득경보다 훨씬 심하구나. 자, 특화공사가 뭐예요? 나는 조경특화한다고 막 하는 것도 보고 막 봤거든요. 근데 조경특화의 내역을 본 적은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조합을 정말 많이. 조경특화하면, 자, 특화라는 게 뭐예요? 특별하게 뭘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뭐 조각 같은 거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의미 아닐까? 그렇게잖아요, 한자로는. 그렇지. 뭐 특별하게 뭘 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원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원래. 원래가 요렇게 특화됩니다. 요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조경이 만약에 특화된다 그러면, 원래는 직경 5cm짜리 미누나무를 심으려다가 이거는 단가가 예를 들어 5만원인데, 여기서 직경 10cm짜리 향나무로 바꿨어. 근데 이거는 원가가 15만원이야. 그러면 10만원이 특화로 해서 올라가야 되겠죠. 비교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원래가 있어서 뭐가 특화되는지가 나와야 되죠. 근데 조경 특화 그래갖고 150억이 또 멋지게 딱 끄트머리가 떨어지네요. 50억 단위로 떨어지네. 10억 단위로. 이게 뭐예요, 이것이? 돈이 많은 단위로 확실히 많은 거. 조합원 마감재 상향 또는 단지 특화 비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감재를 정했어야 상향하고 만 거지. 2015년 10월 5일부터는 건축법 시행령 제14조가 바뀌어서 착공신고 시에 마감재를 구체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공사 계약서를 보면 계약서를 적어주죠. 정한 게 하나도 없어요. 2016년 6월 30일 공사 계약을 했으면 2015년 10월 5일날 저기가 바뀌었으므로 건축법 시행규칙이 바뀌었으면 그 시행규칙 적용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마감재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요. 마감재 있는 거 좀 없어요. 여기는 괜찮은 데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없고 거기에는 또 없고 어디서 내가 봤는데 아까 총회 책자에서 봤을 거예요. 예, 그 변사 뭐 이거 여기 있네요. 네. 그날 네, 이것이 마감재랍니다. 자, 마감재 리스트. 공사 표합재. 기존에는 전면 발코니 확장, 전후면 발코니 확장, 빌트인 트러스 세탁기. 뭐 여기 보세요. 사실은 바뀌었어요. 빌트인 가스쿡탑 3구, 빌트인 가스쿡탑, 빨래 건조대, 전동식 빨래 건조대. 누가 이렇게 쓰라고 그랬어요? 전동식 빨래 건조대가 대한민국에 몇 개 제품이 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몇 개 제품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제품을 써야 됩니까? 중국제 써야 됩니까? 아니, 아무거나 쓰면 되죠. 전동식이면 되잖아요.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단 말입니다. 마감재를 구체적으로 정하라고 되어 있다고요. 2015년 10월 5일부터 하도 이런 엉터리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전동, 만약에 뭐, 여기 뭐, 아까 뭐, 전동 무슨 빨래 건조대. 빨래 건조되면, 예를 들어 탑 회사의 모델명은 이런 식으로 뭐 표기 되다든지, 뭐 등등 뭐 표기 방식이 있을 거 아니요? 그렇지. 그러면, 이 회사의 이 제품이면 단가가 얼마짜리고 뭐다라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 예시를 주기를 뭐라고 하냐. 예를 들어서 수성 페인트 마감 이렇게 해놓으면 페인트 색깔이 뭔지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마감 자재, 수성 페인트 아니면 벽지, 타일, 자기질 타일. 전 세계적으로 자기질 타일이 몇 개나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수만 가지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질 타일 자체가. 근데 그렇게 쓰는다니까 여기 보세요. 주방 벽면 엔지니어 스톤 마감, 엔지니어 스톤이라는 게네. 부부 욕실 스피커폰, 부부 욕실 비데 종류가 몇 개나 돼? 엄청 많죠. 중국 사이드, 태국 사이드 중에서 나라 이름이라도 좀 해둘까? 좀 좁아지게. 나라 이름도 없어요. 아무거나 쓰면 되잖아요. 가나산, 부부 비데 뭐 이런 거 써도 되잖아. 위반돼 안 돼요? 여러분과 계약에서. 안 되잖아요. 네. 정하지 않았으니까 부분 비대만 있으면 돼. 가나에서 통나무로 깎은 것이든 뭘로 깎은 것이든. 그런데 뭘 특화했는데 150억이 올라가냐고. 마감재를 특화하는데 옛날에도 정한 게 없는데 특화는 또 특화가 안 정해졌는데 요렇게 이 지금 변경에 따라고 된 이 자체가 정해진 게 옛날에도 없고 새로도 없다고요. 뭐에서 뭐로 바뀌게 안 보인다고 단가가 150억 올라갈 사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쉽게 얘기하면 말장난이라고요. 그런데 아까 수성 페인트 마감 이러면
뭐 특정 페인트 얘기했으니까 무슨 뭐 내가 아는 이름이 생각해보세요. 제비표 페인트 모델 번호 몇 번 이렇게 쓰고 칼라는 뭐 그 다음에 3회 덧칠 이렇게 쓰게 돼 있어요. 자, 마감하면 한 번 바르라는 것이지 두 번, 세 번 발라야 되는 것이지까지 쓰게 돼 있는 게 그때 그 규칙이라고요. 보도자료도 그때 건설신문사에서 나갔어요. 이렇게 해놔야 내가 무슨 색으로 집이 지어지겠고 우리 주방이 어떤 모양이겠구나. 만약에 요새 컴퓨터 있으니까 그 회사 제품 갖다가 딱 이렇게 배치해보면 우리 집의 미래의 모양이 딱 나오겠죠. 마감재를 갖다 그대로 같이 눌러보면 도면에다가 3D 화면 같은 거 구현해낼 수 있잖아요. 요즘 컴퓨터 좋으니까. 그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놓고 모델하우스가 이렇게 돼 있는 거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가서. 모델하우스 어떻게 생겼습니까? 다 기억합니까? 제가 모델하우스 기억하는데 굉장히 깜짝 놀라게 뭐냐면 스타일이 구형이에요. 아니, 구형이고, 구형 시점을 떠나서, 근데 여기 봐갖고는, 예를 들어서, 드레스룸 붙박이장, 특파대, 옛날도 드레스룸 붙박이장 있었는데, 붙박이장이 어찌 생긴 건지 알 수가 있나? 뭔 재질을 쓸지. 그러니까, 옛날 거네, 새로운 거네 하는데, 자재 이름이 안 써져 있으니까 옛날 건지 새로운 건지, 어디서 본 것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옛날 거란 얘기는. 그렇죠. 어디서 그거 보긴 봤는데, 이건 안 돼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옛날 거, 요새 거의 문제가 아니라 옛날 거랑 하고 지가 어디서 본 거인지 뭐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본 적이 있다, 내가 정해서. 자동차인데, 응? 차에서 특화로 차를 시켰어. 이 봐봐. 모든 게 있대. 원격 검침 시스템, 차본 인식, 차량 출입 통제 시스템. 이런 거 많잖아요. 제품이 한두 개다, 이 말이야. 뭘로 갖다 끼울까? 근데 사실을 하나 제대로 좀 그려놨다. 그래서, 요런 게 구체적으로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아까 얘기대로 특화라는 이름으로 150억을 또 가져갑니다. 근데 더 지겨운 것은 여기 저희가 됐나요 안 됐나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 미분양이 났었습니까? 안 났습니다. 완판 났어요. 완판 났습니까? 92억짜리 미분양 대책비는 뭐예요 그러면? 미분양이 났을 때 미분양 대책비가 들어갈 거 아니냐고. 그러네. 92억이 왜 들어가냐고. 뭐 하자 있어요 물건이. 그래서 뭐 끼어 팔았어요? 92억어치 뭐 줘갖고? 혹시 분양 안 될까봐 미분양 될까봐서 막 뭘 끼어서 줬냐고요. 뭘 막 선물 막 이만큼 주고 가져가라 막 분양 받으러 온 사람들한테. 준 거 없어요. 지금 그리고 완판을 했는데 왜 미분양 대책비라는 말 자체가 여기에 있는 게 합당해요 안 합당해요? 합당하지 않죠. 어디에다 쓴지 알아요 몰라 이거. 그거 진짜. 분양가 할인 뭐 옵션 설치 등 사업 경비. 그러니까 미리 돈 갖다 확보해놓으면 뭐 다른 데다 써버리면 되긴 하죠. 그냥 끝났고. 근데 여기 뭐 확장 옵션 설치 등 사업 경비래. 이게 뭐 하자는 거야? 이 조합 진짜 나 너무 기가 막혀서요. 자, 완판이 끝난 뒤에 나온 이게 총액책자들 아니에요. 4월 28일이면. 예. 근데 미분양 대책비가 있대. 근데 조합원들이 혹시 조합원들 눈에 다 물을 껍데기가 맥혔어요? 안 보여? 네, 안 보입니다. 네. 그 사람 다 그래요. 벼멸구가 눈에 감염됐나?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미분양 대책비 내가 매번 얘기할 미분양 났을 때 잡으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92억 뭐 몇 푼 안 되긴 하네. 근데 아까 저기는 도대체 모르겠는 거. 조합원 분담금 금융비용이 도대체 뭐냐고 110억이나 되는데. 그래서 나 중도금이라고 설명했는데 중도금 140억짜리 또 있어. 설명을 못 하겠어요. 왜요? 조합원들은 아는데 아니까 찍어줬을 거 아니요. 의견했을 거 아니요. 조합원들한테 왜 나는 모를까? 그것도 모르는 놈이 왜 지금까지 조합원들 앞에서 감히 설명을 하고 다닐까? 참 한심하긴 해요. 내가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조합원은 다 알고 있는데 나야만 모르잖아. 혹시 후원지구 조합원들은 약간 신기가 있는가? 가만 앉아서 이렇게 다 보고 볼 수 있는 눈.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재정착률이 이번에 가보니까 한 5%밖에 안 돼요. 재정착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거 고치면 새로 사서 들어온 사람들은 대박이에요 지금. 엄청 올릴 수 있어 이거. 이거 조합원들만 박살날 일이거든. 기존 조합원들은 이 금액에 다 울고불고 팔고 간 사람들 아니요. 내 아들 돈인 줄 알고. 새로 산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행운이야 이게. 지금 비례율이 50%에 가까워하는데. 자,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에 조종자가 히딩크인가 봐. 아직도 배가 고프다예요. 왜요? 예비비가 200원이나 있잖아. 그거는 예비비가 200원이야 또. 네. 예비비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것을 위해서 나온 게 예비비예요. 그러죠? 그렇지. 불필요한 분양 대책비도 92억이나 있었고 조합원 무슨 뭐
분담금 금융교육이라는 진짜로 족보도 없는 비용도 110억 있었고 막한데 아직도 예비비가 다시 200억이 잡힌 거예요. 이게 뭐냐? 민원 처리 비용. 여러분들이 혹시 와서 시끄럽게 떠들면 한 10억씩 줄여라. 이거 갖고 떠들면 민원 처리비가 있잖아. 민원 처리비가 200억이나 있어요. 200억이면 얼마예요? 여러분들 7%예요. 7%. 이렇게 불분명한 걸 다 줘놓고도 또 7%를 갖다 걸어놨어요. 여러분 전 재산의 7%를. 조합 네가 알아서 쓰라고. 혹시 뭔 일 있을 줄 아냐? 너 많이 네가 했는데 네가 또 빼먹은 거 있을 수 있잖냐? 촘촘하게는 해놨는데 그래도 혹시 빼먹은 거 있을 때 쓰라는 게 예비비 아니야. 그죠? 그죠? 있는 걸 고칠 때는 사업을 정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빼먹은 것이 있을 수 있는 게 예비비예요.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할 때. 근데 요걸 짠 사람들이 정비업체죠. 정비업체가 바보가 아닌 한 빼먹을까 안 빼먹을까요? 상식적으로. 빼먹게. 아니 사업비를 정비업체가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또 있다라고 예측하면 그게 정비업체 맞아 안 맞아? 일반인 같으면 그렇게 한다고 쳐요. 정비업체가 지가 관리청기를 다 수리했는데 혹시 여기 빠진 거 뭐 없냐? 이러면 정비업체 자격 없는 거 아니냐고 막말로. 네? 예. 여러분 같으면 뭐 모르니까 예비비를 잔다고 쳐. 정비업체가 예비비 200억씩 잡아? 이게 능력 있는 정비업체라고 보이냐고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걸 예비비로 잡는다고? 예비비가 뭔지 혹시 모르는가 이 사람들이. 여기다 뭐 재세공과면 잔뜩 무슨 용역비 막 해갖고 뭐야 정비 설계 등 협력업체 올리려고 영역비 추가? 네. 그러면 할 말 없죠. 우리가 또 추가로 좀 빼먹자 해서 예비비를 잡아놓으면 할 말 없지. 네, 바보인 줄 알았으니까. 또 예비비 올려놓고 나머지 우리가 빼자. 추가 비용이 왜 나와요? 계약이 한번 끝났으면 그대로 끝까지 가는 게 올바른 계약이죠. 추가 계약이 나온다는 자체는 계약이 처음에 계약이 잘못된 거죠. 그죠? 물 좀 하고.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양에서 비교적 여러 군데를 받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 조합을 안양만 해도 제가 사업비를 참 여러 군데 봤습니다만 덕현을 볼 때는 덕현이 가장 충격적이었고 그 뒤에 호원 주변 지역을 보니까 또 거기서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그 모든 충격은 호원 지구를 보고 나니까 충격도 아니고 왜냐하면 가장 이 분야에서는 안양에서는 가장 으뜸인 것 같습니다. 시청 공무원들 잘 들어야 됩니다. 물론 시청 공무원들 얘기하면 우리는 총회를 직접 한 사람이 아니니까 무조건 인간을 내주겠다고 얘기할 겁니다. 조합원들이 몫이죠. 그런데 왜 시청 공무원 얘기를 하냐면 여기 이 설명하기 전에 제가 언뜻 이거 보다가 결국 이 모든 직들은 조합 임원들이 했지 않습니까? 임원들이 한 게 아니라 조합원들이 했는데 임원들이 하도록 상정을 했겠죠. 안건을 총회에서. 한 직거리는 조합원들이 했고요. 근데 안양시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이게 그 얘기입니다. 7호 안건에 조합 임원 연임 승인의 건도 있습니다. 이 잘못된 사업비가 인가가 나서 지금 좀 효력이 있는 걸로 돌아다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이 중요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이 관리처분 계획 변경안을 올린 사람들은 임원들이 올렸을 거란 말입니다. 신청자가. 그렇죠? 그런데 이 임원 연임은 연임으로 안양시가 인가를 내줘서는 안 됩니다. 안양시 공무원이 연임이라는 말이 뭔 말인지를 몰라서 이 말의 뜻을 모른다면 국어 대사전을 찾아보면 됩니다. 연이어서 임기를 수행하는 걸 연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4월 25일 날 임기가 끝났고 4월 28일 날 총회를 합니다. 연임이 될 수가 없죠. 3일간의 공백이 생깁니다. 연임이 아닙니다. 이거 똑같은 거에 대해서 서울의 은평구청은 인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다시 선임 절차를 밟아와라. 선임 절차 밟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래 하던 놈이 합니까? 아니면 전 조합원을 상대로 다 입후보 절차를 거쳐서 다시 뽑아야 됩니까? 입후보에서 다시 뽑아야 됩니다. 연임은 안양시에서 인가를 내주지 않았으면 이 사람은 지금 이걸 신청할 자격도 없고 이 잘못된 관리처분 계획이 효력이 있다고 돌아다녀야 돼서는 안 돼. 왜? 신청한 놈 자체가 임원이 아니니까. 그런데 안양시가 이걸 내주면 연임이 뭔 뜻인지를 몰라요. 안양시 공무원들이. 만약에 내줬다면 임원 연임 인가를 내줬다면 그러니 누굴 믿겠습니까? 물론
앞에 이런 짓을 했고 연임의 의결권을 행사한 거는 조합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누굴 보고 원망하겠습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했지. 뭘 해도 우리 조합 임원들이 이뻤겠지. 너무너무 실례하니까 그러니까 예비비도 200억 주고 뭐 명목이 없는 뭐 조합원 분담금 금융비용도 110억 심지어는 미분양이 없었는데도 미분양 대책비가 92억 특화 뭔지도 모르겠는데 150억 원래 무엇을 특화한다 마감대를 특화한다는데 마감대 내용을 보니까 그대로 옛날 거가 뭔지 앞으로가 뭐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얼마쯤 가격이 올라갈 자체를 모델이 뭐로 바뀌었길래 얼마가 올라가야 되는지를 특화를 하려면 특화에서 소요 비용을 뽑아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기가 있어도 이걸 어떻게 다 뽑겠냐고 계산을 150억이나 되네 하겠냐고. 근데 이런 안건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가 막힙니다. 제가 열받는 일은 아닌데 안양 쪽에 많은 조합을 보다 이제는 호원지구 걸 보고 나니까 나머지가 별거 아니라 안양 거 볼 때마다 좀 많이 충격을 받는다는 생각을 했는데 호원 거를 보고 나니까 끝판왕을 본 것 같아요. 별로 충격받는 일도 아닌 것 같고 이 모든 것은 조합원들이 말아서 할 일이라 제가 열받는 일은 아닌 것 같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라면 또 누군가는 저를 무지하게 욕하겠죠. 가짜 공무사라는 둥 뭐 어디 뭐 도망다니는 놈이라는 둥 뭐 이거 도대체가 그런 명예훼손하는 짓거리 해서 처벌받지 마시고 어쨌든 조합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자면 좀 안타까운 게 제가 뭐 제 얘기보다는 여러분 질문을 받겠습니다. 혹시 갖고 오셨어요? 궁금해 갖고 오셨어요? 저한테 좀 질문하시면 간단히 하십시오. 정비 얘기가 있어서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원래 시에서는 그 97억으로 그 금액을 예상 금액을 뽑아놨고 육교 설치나 뭐 지하 그런 부분은 16억을 97억에 16억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뭐 계약은 당연히 143억으로 해놨고요. 계약은 육교가 이게 들어있던 네, 있습니다. 완충록 좀. 예, 제가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역자 공원공사에 육교가 거기 포함되나요? 예, 거기 보면 있습니다. 16억으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봤거든요. 16억이 포함돼서 97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또 요번에 그 2018년 4월달에 관리총회에서는 뭐 예비비 이렇게 써놓고 200억이라고 또 되어 있거든요. 네, 제가 아까 제가 200억.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그러니까 그 얘기 아까 내가 설명했을 것 같은데, 광명의 모 조합을 예로 들어볼게요. 원가 계산한 게 99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 총괄표에는 아까 여러분 보셨던 정비사업 추산액에다는 110억이라고 써놨습니다. 틀리죠? 똑같아야 돼요. 예를 들어 개별 예액하고 이게 일종의 합계표 같은 거잖아요. 여기 앞에는 총액을 표시한. 근데 개별 예액은 99로 되어 있으면 여기도 99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에서 사실 경계 입찰시키면 떨어질 거라고 실제로는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경계 입찰시키면. 제가 아까 85% 뭐 93, 4% 이랬잖아요. 그런데 계약서는 얼마나 썼냐? 200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98억이라 계산하고 110억이라 읽고 200억을 지급한다. 자, 여러분들은 그 말씀대로 하면 97억이라 계산하고, 그죠? 97억이라 계산하고 200억이라 읽고 지금 관청기에서 200억이 돼 있다면서요? 네. 근데 계약서가 지금 어디에 돼 있어요? 140, 여기만 6개 빼고 네, 143억. 143억을 준다. 근데 6조가 들어가면 이제 또 얼마가 나올지 모르지. 그렇죠. 이런 거는 흔히 있어요. 이것을 인간이 내주는 게 문제라니까. 내가 아까 공무원 놈들이 문제라고 한 게 그 얘기예요. 이걸 인간 내줘요. 광명의 어떤 조합, 또 하나 조합이 있습니다. 여기다. 23억이라 계산하고 45억이라 쓰고 총괄표는 45억이요. 68억을 지급한다. 계약서는 68억입니다. 이런 짓거리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그런데도 이걸 공무원들이 인간을 내주고 뭐라 하냐. 서대문구청 제가 그 특조위에서 의회 그 의회 특위에서도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는 형식만 맞으면 해주려면 신고를 받지 왜 인간을 하냐고. 형식만 안 해주면 신고예요. 신고. 인간이 심사를 해야 돼요. 맞는지 안 맞는지를.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거 틀리게 돌아도 방법 조합원만 억울한 거죠. 조합원만. 네. 아까 내가 40 매덕 쑥 해먹었다는 46억 뭐 시켰다는 얘기를 했잖아. 근데 쓰기는 200억이나 써줬어. 근데
인간가 나는 게 묘하잖아요. 재밌잖아요. 신기하잖아. 신통방통하잖아. 근데 안락 사람 덕현지구 가서 쓸데없이 구청 가서 데모 오는데 이거 알지도 못하고 데모예요.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무시하지. 정확히 가서 데모를 하려면 이걸 갖고 가서 구청 직원한테 이 못된 놈하고 구청 직원이 당장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구청을 몰려갔으면, 시청을 몰려갔으면, 구청이 아니라 시청을 갔으면 시 공무원이 뭘 잘못했는지 얘기해야 되는데 억울하다고 그냥 데모만 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 내용을 보고 그 담당 공무원이 사기형인데 그분한테 질문을 해요. 당신이 나한테 정보 공개한 거는 74억이나 97억짜리인데 왜 계약서는 70몇 억 나왔을 때 계약서는 143억을 썼으면 왜 차후에는 200억으로 됐는지.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자, 정비기반시설이 그러니까 그건 형식이라니까. 자, 들어갈 때는 72억짜리가 들어갔을 때 이미 143억으로 썼다는 거 아니에요. 계약서를. 그렇죠. 그런데 97억으로 올라가도 내가 이 계약서는 변동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미리 넉넉한 옷을 사줬는데 애가 좀 컸다고 해서 옷을 다시 사야 할 필요 없이 야, 하나 접은 것만 벗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못 있지 않냐. 그리고 그러면 시에서 어떤 걸 관리하냐 했더니 자기네들은 그쪽 뭐 엔지니어링 회사가 있어서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우리는 엔지니어링 회사가 이 72억 97억 계산했던 회사가 엔지니어링 회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걔들이 들어오면 걔들이 계산한 것과 왜 이게 틀린지를 자기들이 얘기했어야지. 얘기 안 해줬다. 그래서 녹음도 다 해놨고 내가 다시 한번 우리 김 대표 설명 듣고 내가 시에 가서 한번 따질랍니다. 허위공모 작성입니다. 조합원들이 몰려가서 시를 잡고 박살을 내야 돼요. 자, 대의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원 연임회 건을 제가 왜 설명하냐면 대의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안건을 심의하는 곳이에요. 총회 안건을 올리는 곳이에요. 예. 임원 연임이 아닌 걸 알았으면 대의원에서 이건 올리지 말고 선출해서 올리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 대의원이. 그러니까 임원들이 무엇을 함부로 하려고 하면 그걸 마지막으로 지키는 보루가 뭐냐면 대의원들입니다. 대의원에서 막아야 돼. 우리도 국회가 그나마 권능을 해주면 국민 생활이 편안해지잖아요. 그죠? 입법도 해주고 하듯이 여기도 마찬가지 대의원회가 총회로 올라가기 전에 막아주지 않으면 총회 보면은 뭐 때문에 못 막아요? OS가 다 해버리잖아요. OS가. 조합원은 그때 이제 병신되는 거예요. 그래서 88억인 총회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조합원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시스템을 안 갖고 있으면 여러분 조합끼리 영원히 못 막아요. 이런 짓거리를 해먹는 걸 무슨 수로 막느냐고. 대의원도 모르니까 못 막아요. 그럼 지금부터라도 대의원이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는 너 여러분이랑 똑같은 나도 조합원이지만 대의원이어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 여러분과 같이 한편으로 같이 감시합시다 라고 하면 총회가 제대로 돌아가겠죠. 대의원에서만 너무 믿지 말고 조합원들이 여러분들이 직접 보세요. 나도 여러분이랑 똑같은 조합원일 뿐이에요 라고 하면 그러려면 총회 제도는 개선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안타까운 현실이 최소한 대의원에서 걸러져야 조합장의 비리든 유착관계를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업체들이 해먹는 걸 막을 수 있는데 대의원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어느 조합이나 그래요. 이 조합의 대의원님들을 요구하자는 게 아니라 다만 대의원님들이 조금만 움직여주면 조합을 완벽하게 바꿀 수 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엄청나게 대의원한테 힘이 있어요. 사실은 그걸 대의원님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요. 어떤 힘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고 여러분이 조금 움직였을 때 얼마나 많은 돈을 찾아올 수 있는지를. 지금 안 늦었어요. 돈이 다 안 나갔잖아요. 지금 내가 설명한 거 다 바꿀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돈이 아직 안 나간 것들이라니까. 제가 얼추 지장물 이런 거는 나갔겠지만 안 나가. 지장물을 받아내면 되고 못 받으면 전임 임원들한테 그냥 부산판이나 청구해서 손해배상을 받으면 돼요. 얼추 계산해보니까 6, 700억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죠? 700억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얼추. 더 된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비리율 자체가 지금 110%에서 150% 이상 넘어가고 50% 넘어갔어요. 넘어가면 그게 그래서 넷째 챙기는 거고. 여러분들이 영업 부분에 대해서 뭐 또 추가로 하신 말씀 있어요? 추가도 뭐, 네, 추가도. 네, 아무튼 제가 오늘 중구난방으로 좀 말씀드린 이 내용이 아까 선생님 말씀드렸듯이 첫째는 우리 대의원님들이 좀 아시고 지금이라도 대의원회가 좀 움직여서 우리 조합원들 전체를 움직이려면 1,800명이 되니까 대의원님들이 우선 우리 조합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좀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고 1차로 그 다음에 이게 다 돈에 직결된 문제고 대의원님도 자기 재산이 한 40% 50% 늘어난다는데 그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일을 했던 이런 일을 주도했던 업체나 임원들은 최소한 조합원들로부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민형사상 책임을 다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여러분 조합에 비리가 시정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저도 최대한 알아보고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런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의 조합에 비리가 시정될 수 있도록 수사가 이루어지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된 것에 대해서는 그 원인도 밝혀져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관련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책이 따라줘야 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의 재산이 과거에 이미 지출된 것도 어느 정도 회수가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 다행히도 지출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은 빨리 이를 막아서 여러분들 재산이 더 이상 손실이 나지 않고 오히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비리율이 많이 올라가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게 제 개인 생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